당신은 혹시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말이 당신의 상처를 건드렸다면 저와 함께 하세요. 여기서는 단순히 깨져버린 신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안에서 찢겨나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영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을 건너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한 부름. 배신은 상대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한번 우리를 놓아버린 손을 다시 붙잡기로 선택하는 그 침묵 속에서 말이죠. 융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의식이 인정하지 않는 기억들을 간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울입니다. 묻혀버리고 잊혀지고 거부당한 당신의 일부를 비추는 살아있는 반영. 그것이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마주하기를 피하는 어두운 면.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배신은 신뢰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페르소나를 해체시킵니다. 강해 보이고 자신감 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만들었던 그 가면을 말이죠. 그 가면이 벗겨지면 남는 건 오직 당신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벌거벗은 무방비 상태의 당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개성화. 살아남기 위해 썼던 모든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만남. 상처 하나하나가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분노, 두려움, 고도. 모든 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느낌. 하지만 그 고통을 묻어두지 않을 용기가 있다면 그 상처는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 순간 배신은 끝이 아니라 문이 됩니다. 당신 자신의 어둠을 건너가라는 잔혹한 초대장. 융은 사랑이 단순히 상대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결핍과 연결됩니다. 그림자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반사된 이미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이 무너집니다.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않은 두 반쪽이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아무리 잔혹해도 가장 아프고 가장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어둠을 지나야 빛에 도달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사랑을 찾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구명줄을 붙잡은 것입니다. 알지 못한 채 상대를 구원자이자 지팡이, 심지어 자신의 연장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건 동반자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질 때 배신처럼 무너지는 건 신뢰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쌓아온 자기 이미지 전체가 무너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상대를 통해 정의할 때 그 사람을 잃는 건 곧 발 밑에 땅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그가 드러낸 내면의 공허입니다. 이런 관계는 의식적인 사랑에서 거의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상처, 채워지지 않은 욕구, 직면하지 않은 트라우마에서 자랍니다. 융근이 말했듯 우리가 사람과 맺는 방식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파트너와 똑같은 드라마를 반복합니다. 문제는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유대에는 늘 무거운 기대가 얹힌다는 겁니다. 사랑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평안, 의미, 안전, 심지어 내 행복 전체를 요구합니다. 그 무게는 숨통을 조입니다. 사랑은 요구가 되고, 요구는 원망이 되고, 원망은 결국 배신이 됩니다. 융과 많은 사상가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먼저 알아차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이 자각이 없으면 매번 실망할 때마다 모든 잘못을 상대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아픔의 일부는 내 안에 단절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이 결국은 그저 내 공허를 메우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를 평생 채워줄 파트너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배신의 이면에는 단순히 상대방의 충성심 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불균형과 억눌린 욕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관계가 계속 형성된다면 같은 이야기는 얼굴만 바꾼 채 반복될 것입니다. 칼 융기, KEL 윤지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상대를 사랑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좌절이고 결국은 붕괴입니다. 여기서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칼 융, 카얼 중의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숨기는 모든 것, 두려움, 충동, 분노, 질투, 금지된 욕망, 그리고 감히 드러내지 못한 재능과 진실까지 포함합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는 것은 관계에서 재앙을 부르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억압된 것은 무의식에서 자라고 결국은 타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의 메커니즘입니다.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타인의 결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정이 찾아옵니다. 상대에게서 질투, 통제, 이기심을 발견하고 느끼는 그 분노는 사실 당신 안에 있는 그 부분을 향한 분노입니다.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한 면을 가진 이들을 선택해 그것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관계는 심리극의 무대가 되고 배신은 그 연극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으면 같은 대본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항상 개성화,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에는 바로 이 어두운 면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는 이미지를 의심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선하고 정의롭고 관대하며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 질투, 소유욕, 통제 욕망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부정할수록 진짜 자신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마음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필터 없이 바라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경험한 사람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너무 멀어지면 내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은 내적 힘을 갉아먹고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배신에서 가장 큰 충격은 상대가 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그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으면 눈앞의 현실에도 눈이 멉니다. 결국 상대를 이상화하고 높은 곳에 올려놓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좋은 면만 보여주고 숨겨둔 부분은 감춥니다. 그 결과 상대를 진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기대를 영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면은 벗겨지고 당신은 결함과 약점을 가진 진짜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충격의 배신, 실망, 기만.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단순히 상대의 악의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된다.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이 인식 없이 만들어진 관계는 파괴의 씨앗을 안고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배신은 단지 당신의 그림자가 외부 세계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어둠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할 때 시작됩니다. 자신의 밤을 인정한 사람만이 빛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융은 또 페르소나, 사회적 수용을 위해 쓰는 가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면은 직장에서 존경받는 전문가, 완벽한 파트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물 등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좋아하고 두려워하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이 소외는 가짜 유대를 만듭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역할 위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상적인 나를 보여주기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지치게 됩니다. 진짜 감정이 넘쳐나고 서로의 정체성이 충돌합니다. 그때 관계의 얇은 구조가 무너집니다. 당신은 상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 번도 진짜 자신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가면은 겉으로는 관계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벽을 세웁니다. 상대가 그 벽 뒤에 진짜를 보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육체적 배신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 제3자에 대한 의존, 조용히 끊어지는 유대도 모두 배신입니다. 가장 아픈 건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누구도 진짜 연결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해받고 싶었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자이는 말합니다. 치유와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약점을 받아들이고
사랑받기 위해 완벽한 척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그저 연극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진짜 나가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이미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지면 작은 갈등조차 지진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유대가 없다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배신은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그 연극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큰 배신은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 위해 진짜 자신을 버리는 것. 하지만 본질을 숨긴 채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의 기반을 허무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도덕의 차원을 넘어 존재의 문제로 변합니다. 보여주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싸움이죠. 진정한 사랑은 가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융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축소된 버전으로 넘겨주는 것은 실망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 융의 심리학에서 원형, 아키타입은 집단 무의식에 새겨진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훨씬 전에 행동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영웅, 어머니, 현자, 희생자, 그림자. 이러한 형상들은 우리 안에 살고 있으며 세상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이 패턴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마치 운명처럼 반복됩니다. 한번 배신당한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배신당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적 순환입니다. 특히 희생자, 원형은 이런 경우 자주 등장합니다.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받을 가치보다 적게 받고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며 늘 상대를 우선시합니다. 겉으로는 이타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러나 이 태도는 결국 상대가 모든 경계를 넘게 만들고 시간 문제일 뿐 배신이 찾아옵니다. 이 패턴은 보이지 않는 대본을 만듭니다. 파트너가 바뀌어도 장면은 같습니다. 무관심, 감정적 방치, 불성실함.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원형과 상대가 가진 원형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가르쳤습니다. 원형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을 억누르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역할의 희생자, 구원자, 가해자에 동일시하는지 이해하면 그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연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선택,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이야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원형은 깊고 강력하며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야말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단지 인식되지 않은 심리적 패턴일 뿐입니다. 이때 배신은 단순한 개인적 고통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위한 부름이 됩니다. 그 부름에 응하는 사람은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 사람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다시, 그리고 또다시. 삶이 살지 못한 삶의 대가를 요구할 때까지. 자유는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결국 인간에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자신의 내적 공허를 직면하고 채우는 것입니다. 공허는 단순히 애정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사는 데서 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 인정, 사랑, 쾌락 같은 외부의 것에 집착하느라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 거리는 조용한 반절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깊이 울리는 공허이며 어떤 관계나 외부의 성취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내부에 단단한 기반이 없으면 그 유대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밖에 그 누구도 안에 있는 구멍을 메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숨겨진 기대를 안고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사랑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원합니다. 이 게임 속에서 한 사람은 주고 다른 사람은 받기만 합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받기만 합니다. 이 불균형은 관계를 갉아먹고 거리감과 차가움을 만들며 결국 배신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파트너가 관심과 애정으로 그 공허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역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나는 버려졌을까? 왜 그는 나를 배신했을까? 진실은 냉혹합니다의 원인은 상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연결되지 못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공허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의 그림자와의 단절입니다. 그림자에는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은 두려움, 고통, 감정이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모든 잘못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관계의 실패가 전적으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또 하나의 도피일 뿐입니다. 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공허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찾지 않는 한 어떤 관계도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공허 속에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지치면 그 끝은 옵니다. 그것이 정서적 거리든 혹은 배신의 형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은 여기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배신의 고통을 거울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묻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그것을 허락했을까? 왜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쉽게 버렸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융기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깥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전함을 세울 때 온다고. 그림자를 직면하고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를 품고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때만 바깥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자신에게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공허는 안에서부터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배신은 끝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이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신은 단순히 상대가 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붙잡고 있던 환상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뒤에는 당신이 묻어두었던 진실들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관계를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신념, 어린 시절의 상처, 숨겨진 두려움이 당신의 선택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나 불운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반복되는 패턴일 뿐입니다.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우리가 가장 아프게 만드는 사람에게 오히려 끌린 적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를 무의식이 다시 경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을 가두는 악순환이며 대부분의 경우 배신은 이 패턴을 깨뜨리는 충격이 됩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감정 붕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 안의 어둠이 나를 보라고 속삭이는 때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묻어둔 진실을 꺼내려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융기는 말합니다. 모든 위기에는 신성한 순간이 있다고. 그 위기는 당신을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어 영혼의 어두운 영역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가면을 쓰지 않은 힘을 발견합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힘이 아니라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배신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전환점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중하게 됩니다. 사랑은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관계는 도피가 아니라 만남이 됩니다. 이것이 무너짐 이후의 재탄생입니다. 이전의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은 사람뿐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더 큰 명료함, 자유, 단순함을 가져옵니다. 융기는 말했습니다. 배신은 우연도 형벌도 아니라고. 그것은 영적 여정의 중간 지점입니다. 고통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로 질문을 바꾸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순환은 깨집니다. 어둠은 힘을 잃고 영혼은 숨을 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를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진실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상대를 탓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융이 말했듯 그것은 마음의 방어일 뿐입니다. 진짜 치유는 안을 들여다볼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의 균열은 안쪽 세계의 더 깊은 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에 억압되고 부정되고 숨겨졌던 당신의 모든 부분을 직면하는 것. 이것이 융근이 말하는 영적 성장의 필수 단계입니다. 배신은 허락 없이 이 그림자를 드러내고 당신에게 이렇게 묻도록 강요합니다. 내가 무시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에게 한 거짓말은 무엇인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강하고 관대하며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배신은 그 가면을 찢고 우리의 연약함과 의존 앞에 벌거벗겨 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역할을 연기하지 않고 진짜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거울이라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작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배신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을 치유하기 위해 무의식이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당신은 고통을 넘어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이 무너질 때 새로운 의식이 태어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솟아나는 힘에 기반합니다. 진정한 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면을 벗고 자신을 마주할 용기에서. 배신 후 찾아오는 고독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융이 말했듯 그것은 신성한 공허. 자신의 영혼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 관계, 성취.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무너졌을 때 남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바로 그때 영적 변형이 시작됩니다. 자신과 함께 머물며 고통을 느끼고 과거의 그림자를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나를 깨웁니다.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꾸며진 인생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다시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배신은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는 상처가 아니라 지혜의 도구가 됩니다. 진짜 힘은 세상에 맞서 싸운 방어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어둠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상처 입은 아이를 치유한 사람은 더 이상 동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찾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융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둠을 지나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직면하는 사람은 그 길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 결국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힘, 의식적인 삶, 영혼의 자유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배신을 겪고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깨달음을 열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채널은 겉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이 침묵하는 목소리를 들으려는 당신과 같은 영혼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서 내 영상마다 당신은 하나의 거울을, 하나의 진실을, 그리고 어쩌면 언제나 존재해왔던 진짜 자신과의 재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울림이 있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하지만 그냥 클릭하는 구독이 아니라 깊이 듣겠다는 약속으로, 영혼 깊이 잠수하겠다는 약속으로, 그리고 깨어나겠다는 약속으로
알림을 켜고 늘 함께 하세요. 이 채널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자신과의 단절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